방귀로 인해 불편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방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바로 소화불량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빠른 식습관을 갖고 있어. 빠르게 먹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에서 가스가 생성되는 것이야. 이러한 가스가 우리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복부팽만, 과다가스 발생,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여러 가지 큰 질병으로 야기할 수 있어. 오늘 내 이야기에 집중하면 방귀가 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방귀란? 방귀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 과정 중에 생성되는 가스가 체내에서 배출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항문을 통해 그 가스를 방출하는 거지. 가스가 생성되고 즉시 방귀로 배출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축복받은 몸인 거야. 문제점. 방귀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는 사회적 불편함이야. 방귀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은 방귀를 자연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이야. 가스는 위에서 아래로 계속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복부팽만, 통증, 방귀, 소화불량 등의 불쾌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스로 인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더 커지면 소화불량을 가중시켜 더욱더 많은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과거를 품고 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미소를 지어봐. 그럼 내 몸도 건강해질 거야. 이제 소화불량을 만드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빠르게 먹는 습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치기 힘든 습관이지.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내 몸이 소화를 감당하지 못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가스가 생성되는 거야.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고치기 힘든 습관 중 하나야. 그러니 기억하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다. 우리 몸에 가장 처음 일어나는 소화 능력은 위가 아닌 바로 입으로 음식물을 씹는 것이야. 실생활에서 비교해보면 과일을 믹서기에 갈 때 과일을 어느 정도 잘라서 넣어야 더 잘 갈리고 믹서기에도 무리가 안 가지. 믹서기가 고장나면 우리 몸이 고장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입에서부터 음식물을 20회 정도 충분히 씹어 위로 넘겨주면 위가 정말 고마워할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다. 공기 삼키기. 음식을 먹을 때 공기를 함께 삼키면 소화 과정에서 트림이나 방귀로 나가게 돼. 특히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흡입해서 먹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삼키게 돼.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호흡으로 공기를 흡입하는데 공기가 삼켜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공기를 폐로 보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며 의는 음식을 먹는 과정과는 별개야. 따라서 숨을 쉴 때 공기가 먹어지는 것은 아니며 먹을 때 공기가 삼켜지는 것이고 트림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 방귀로 배출되는 것이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잘 알 거야. 공기가 삼켜진다는 것을, 그리고 내 폐가 왜 망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위로 삼킨 공기는 소화 중 발생한 가스가 더 무겁기 때문에 생리현상 트림으로 나오지만 음식을 과식하거나 빠르게 먹으면 일부 공기는 소장으로 넘어가 방귀로 변환하는 것이지. 또 불안 증상, 가슴 답답함 호소로 공기를 습관적으로 삼키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 종일 꺽꺽 트림하면 이는 꺽꺽 트림이라고 해. 다들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거야. 이건 정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럼 공기를 적게 삼키는 팁을 알려줄게. 천천히 먹기, 삼킬 때 입 다물기, 충분히 씹어 음식물에 공기 빼기, 말하면서 먹지 않기, 큰 입으로 먹지 않기, 트림 참지 않고 시원하게 하기.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어 공기를 삼키는 습관을 줄이면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야. 술, 담배. 술과 담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그래도 짧게 말해보자면 술은 소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이는 가스가 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어. 또
또 알코올은 위 내막을 자극하고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스 및 부당한 소화로 인한 방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위 내막을 자극하고 소장 기능을 저해하며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술과 흡연으로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에 위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술과 담배의 작용으로 위산 분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강한 분비가 아니며 복통, 설사 등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염, 위궤양과 같은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 술은 줄이고 담배는 끊도록 노력해보자. 물 섭취 부족. 물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이 걸려 음식물이 소장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고 가스 생성을 촉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물을 적절히 마셔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 방귀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단 아침에는 양치, 백태 제거 후 입이 청결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건 신장에 무리를 주니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아. 하루 물의 섭취 권장량은 1리터에서 2리터 특정할 수 없으며 체질에 따라 많이 달라져. 말했듯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 단 식사 중에는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 소화를 도울 정도의 조금의 물만 마시는 걸 권장하고, 식사 후에는 2시간이 지나서 물을 마시는 걸 권장해. 그 이유는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위의 소화 효소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야. 또한 소장에 소화 중인 음식물을 빠르게 이동시켜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어. 음식물이 소화 중인데 물 미끄럼 타고 내려가 버린다고. 일반 사람의 위 소화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 식전이라면 충분히 물을 마셔도 돼.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물이 소장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여 가스 생성을 촉진할 수 있어.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면 위도 같이 소화 운동이 약해지는 거야. 정기적인 운동으로 소화를 돕고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산책으로 방귀를 줄일 수 있어. 가벼운 운동조차 안 하면서 건강을 원한다면 큰 오산인 거야. 수면 부족.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며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유발해 소화 불량을 일으켜 가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 저녁에는 잠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바나나, 우유 같은 소화가 쉬운 음식들을 섭취해 숙면을 유도해 편안한 잠을 자도록 노력해보자.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은 소화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가스 생성을 촉진시켜 방귀 발생을 늘릴 수 있어. 야식은 피하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개선해 가능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해. 우리 몸의 위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약속을 잘 지켜주길 바랄게. 스트레스와 불안. 불규칙한 일정과 스트레스는 소화를 방해하고 소화가 어려워지면 방귀가 늘어날 수 있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소하는 게 중요해. 생각의 파도를 잠시 멈추고 여유를 찾아 평화를 만들어봐.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 효소가 풍부한 음식물은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몇 가지 알려줄게. 파인애플에는 브로메린이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 고기를 먹을 때 파인애플을 같이 먹으면 찰떡궁합인 거지. 바나나, 망고는 아미라제와 같은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줘. 탄수화물이 높은 쌀, 현미, 빵을 먹을 때 바나나, 망고를 같이 먹어주면 소화를 도와줘. 아보카도, 땅콩, 버터는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제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 소화를 도와줘. 키위, 자몽, 요거트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어. 또 한국 음식 중에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도 많아. 김치, 된장, 된장찌개, 육회, 순두부찌개와 같은 한국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 생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소화 능력이 좋다면 위 음식을 자제하여 방귀를 줄이고
소화불량이 자주 생긴다면 위 음식을 먹어 소화불량으로 인한 방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러한 음식들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을 거야.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 김치를 적극 추천할게. 소화제. 이처럼 방귀의 주요 원인은 소화불량에서 시작이 돼. 그렇다면 우리가 소화제를 먹으면 어떨까? 소화제는 일시적으로 소화를 해주는데 도움을 줘 방귀를 줄일 수 있어. 하지만 장기간 소화제를 먹는다면 우리의 소화기관들은 소화제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나중에는 소화제 없이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 주위에 소화제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소화를 돕는 다른 것이나 식습관, 운동 등 이 영상을 공유해줘. 알았지? 그리고 소화제는 친구가 쏘는 날에만 먹는 걸로 하자. 소화효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소화효소 분비도 낮아지는데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가스가 생겨. 그래서 사람들은 소화효소 보충제를 섭취하지. 소화효소 보충제를 섭취하면 소화효소 부족을 보완하고 음식물을 더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 소화효소 보충제는 소화제와 달리 내 몸의 효소들과 내가 먹은 효소들이 만나 서로 힘을 합쳐 소화를 돕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효소제를 보충한다면 가스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어. 더불어 효소는 음식물의 영양분을 신체에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돼. 시중에는 다양한 효소 보충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내 몸에 맞는 효소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떤 효소제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프로테아제. 육류, 고기, 달걀, 콩 등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주며 주로 고단백질 식품을 소화하는 데 사용해. 같은 단백질 효소제로 페푸신이 있어. 페푸신은 프로테아제 하위 효소제야. 알파아밀라제. 아밀라제는 파스타, 빵, 쌀 등 탄수화물 소화를 지원하고 주로 전분과 당분을 분해하는 데 사용해. 리파아제. 리파아제는 아보카도, 녹두, 씨앗류 등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며 주로 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사용돼. 라크테아제. 라크테아제는 치즈, 버터,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당 소화에 도움을 주며 유당 불내성, 저당 효소 부족 환자들이 유제품을 소화하는 데 사용돼. 특히 유당 불내성으로 인한 설사, 복통, 가스로 유당 소화가 어려운 아기를 위한 분유로 많이 사용돼. 이러한 효소제는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며 개별 환자의 상태와 소화 문제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러므로 효소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 효소제 복용 방법. 효소제 복용 방법은 식전, 식중이 좋으며 속쓰림이 심하다면 식후 즉시 약을 먹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복용 시간대를 찾아야 해. 효소제를 식전, 식중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효소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미 섭취한 음식물 위로 효소제를 먹는 것은 별로 효과가 좋지 못한 것이지. 예를 들어 빨래 도중에 세제를 넣으면 빨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야. 반대로 약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효소가 운동 중인 식후 시간이 가장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 영양제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아. 그리고 복용량은 1알, 2알, 3알, 4알, 5알 먹었을 때 속쓰림이 있다면 그 전에 먹은 4알이 나에게 맞는 복용량이야. 1알만 먹어도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 과하게 10개를 먹어야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 10개를 복용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일이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1알, 2알씩 복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이처럼 효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효과가 낮다면 체질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효소 선택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어. 단백질 소화를 못하는데 유당 효소제를 먹고 있다면 당연히 효과가 낮은 것이지. 이처럼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정 음식 성분을 구별하는 용어를 포도맵이라고 해. 포도맵. 포도맵은 소화하기 어려운 탄수화물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소화되지 않는 설탕과 알코올을 가리키는 식이 성분이야. 더 이상의 설명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맵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할게. 대신에 비교적 가스가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들을 알려줄게. 가스가 많은 음식들.
양파, 마늘, 브로콜리, 콩류, 유제품, 탄산음료, 사과, 양배추. 가공 육류, 떡, 달걀, 김치, 된장, 된장찌개, 제육볶음. 닭발, 모듬전, 순대, 불고기, 어묵, 튀김, 찜닭, 간장게장. 부대찌개, 오징어 볶음, 떡볶이, 간장불고기, 돈가스, 양념치킨. 계란말이, 불닭볶음면, 두부김치, 낙지볶음, 순두부찌개. 이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화 체계와 식습관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음식을 피하면 영양결핍,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해. 마지막으로 방귀를 쉽게 배출하는 자세를 알려줄게. 이 자세는 고양이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표현하는 자세이며 방귀 배출에 도움이 될 거야. 깊은 고양이 자세. 첫 번째, 기어가는 자세에서 두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준다. 두 번째, 두 손을 위로 쭉 뻗어주며 어깨를 바닥에 누르는 느낌으로 내려준다. 세 번째,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뱉으며 어깨와 허리를 늘려주듯 스트레칭해준다. 네 번째,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유지 후 천천히 올라온다. 이 자세를 반복하면 방귀 배출에 도움이 될 거야. 방귀를 배출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해. 행운을 빌게 해. 방귀는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으로도 개선할 수 있어.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내가 해준 조언으로 방귀로 받는 불편함들이 개선되기를 바랄게. 그럼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움직여 건강한 생활을 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